강의에 앞서서 첫 번째로 할 일은 파워포인트의 환경을 저랑 똑같이 만드는 일입니다. 지난 3기 성균공부방에서 PPT 강의를 진행했을 때 대부분의 질문들이 저와 PPT 버전이 달라서 뭐 이런 기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능이 없어요.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쓰고 있는 것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를 가장 최신 버전으로 준비해 주셔야 원활한 수업이 가능하답니다. 다행히 우리 학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약을 맺어줘서 우리는 오피스 365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GLS에 들어가셔서 IT 서비스 탭에 딱 이렇게 그 마우스를 올리면 메뉴들이 딱 뜨죠. 거기서 MS 오피스 365 설치 이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설치 방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고 가서 새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최신 버전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그러면 일단 본인 컴퓨터에 깔려있는 PPT가 이렇게 보인다면 무조건 꼭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엄청 옛날 버전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런 버전은 아닌데 지금 이 화면에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UI가 이렇게 메뉴 화면이 생겼는데 내가 정확히 최신 버전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선 도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선으로 된 도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 도형의 서식에 딱 들어갔을 때 선이 있는데 이 스케치 스타일이라는 이 창 있죠. 이렇게 뭐 여러 개로 바뀌는 창인데 이 스케치 스타일이라는 저 메뉴가 뜨는지 이렇게 그거를 좀 봐주시면 돼요. 그 스케치 스타일이 상당히 최신 기능이기 때문에 그게 뜰 정도면은 별 문제 없이 저랑 똑같은 버전으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꼭 최신 버전이 아니어도 강의를 듣는데 막 큰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닌데 제가 뭐 어디를 보세요, 어디를 누르세요 라고 했을 때 그곳에 딱 그 메뉴가 없어서 당황하게 되실 수는 있답니다. 그리고 이왕 우리 학교에 등록금 내고 다니고 있는데 오피스 프로그램도 더 최신 거, 더 좋은 걸로 쓰면 좋잖아요. 의외로 이 오피스를 최신 버전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꼭 설치하고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까지 영상을 잠깐 멈추고 PPT를 제대로 깔아왔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툴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튜토리얼을 찾아보는 게 먼저겠죠? 제가 이번 회차에 PPT 사용법에 대해 대략적으로 기초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릴 테지만 그래도 부족함을 느끼시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으면 이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튜토리얼입니다. 이외에도 구글이나 네이버에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용법, 기능 같은 거를 검색을 하면 다양한 강의가 나올 테니까 제가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를 딱 이렇게 틀었을 때 나오는 화면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PPT 파일은 우선 이렇게 여러 장의 슬라이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슬라이드 목록에서 어떤 슬라이드들이 있는지 작게 썸네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꾹 눌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순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전 지금 이쪽을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슬라이드 목록을 조금 작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가 되니까 무슨 슬라이드인지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제일 큰 메뉴에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슬라이드를 크게 보여줍니다. 이 창에서 슬라이드 세부 사항들을 수정을 하고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의 메뉴, 지금 창에서 이 부분이죠. 이런 것들, 이런 거에서는 어떤 작업들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면 이 메뉴들 중에서 원하는 기능을 찾아내는 게 먼저예요. 지금은 일단 우리가 작업할 때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들은 높은 확률로 여기 있는 홈 메뉴 그리고 이 삽입 메뉴 이 두 가지에 대부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똑같이 파워포인트를 열어볼게요. 그럼 기본으로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 텍스트도 많이 입력되어 있는데 뭐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슬라이드 목록에 보시면 썸네일에는 뭐 아무것도 없이 빈 슬라이드로 나올 거예요. 그건 지금 이 화면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은 파워포인트에서 제안해주는 약간 레이아웃일 뿐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 작업한 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눌러보면 아무것도 없이 빈칸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썸네일로 이렇게 그래서 참고로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 슬라이드를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레이아웃이 그래서 이 중 적당한 걸 골라서 이 슬라이드는 도화지고 이 레이아웃으로 물건들을 채워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레이아웃 기능은 사용하는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제목 텍스트 상자 이거랑 이 본문 텍스트 상자 이게 폰트가 반응형이더라고요. 그래서 박스 사이즈를 넘어갈 만큼 텍스트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글씨 사이즈가 줄어들거나 뭐 약간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도 해서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데 하면서 막 짜증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직접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넣는 거를 선호한답니다. 자, 아무튼 그럼 우선 제목과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썸네일에서도 바뀐 게 볼 수가 있죠? 슬라이드는 도화지 같은 장소이고 우리는 그 위에 물건들을 올려놓는 것과 비슷하게 작업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네모박스 두 개에 각각 제목과 텍스트라는 글자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물건을 두 개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랑 이거.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가 올려놓은 물건들에는 순서가 있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로 올려놓은 물건, 두 번째로 올려놓은 물건, 뭐 이렇게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두 개 물건이 있죠. 그건 마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슬라이드라는 도화지 위에 내가 원하는 모양의 종이를 하나 올려놔요. 그 종이에는 약간 텍스트가 쓰여져 있을 수도 있고 뭐 도형이 들어가 있거나 그 사진이 붙여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에는 내용이 하나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건을 하나 더 놓고 싶다면 새로운 종이가 한 장 더 필요해요. 그래서 그 위에 종이를 한 장 더 올려놓고 새로운 물건을 놓는 거죠. 이렇게 약간 종이들을 새로 올리는 그런 느낌? 이거를 좀 투명도가 없으면 더 이해가 잘 되실 수도 있겠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종이를 올리고 종이를 올리고 종이를 올리고 근데 이 종이가 뭐 도형이 동그라미다. 그럼 이 종이가 동그라미 모양인 게 아니라 이 종이는 엄청 큰 종이인 거예요. 슬라이드를 넘어설 만큼 엄청 큰 거. 그래서 밑에 걸 다 가려요. 가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슬라이드에 100개의 물건을 놓고 싶다. 그러면 종이도 당연히 100장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써놓은 그 제목과 텍스트를 살펴볼게요. 어떤 게 둘 중에 더 위에 있는 종이일까요? 뭐 지금 봐선 잘 모르겠죠. 그게 왜 중요한가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글씨의 배경 색깔을 이 텍스트 박스에 배경 색깔을 넣어보니까 약간 아시겠죠? 텍스트가 더 위에 있었네요. 이런 순서가 존재한다는 거는 평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아무거나 그냥 하면 되죠. 투명하니까요, 배경이. 그러니까 종이가 투명하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같은 위치에 어떤 물건들을 좀 겹쳐서 올려놓고 싶은 경우에 좀 중요해집니다. 어떤 도형을 밑에 깔고 그 위에 글자를 집어넣고 싶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분명히 도형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올리고 싶은 건데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올리고 싶은 건데 만약에 이 도형이 텍스트 위에 있어 버리면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순서를 변경해줘야 될 거예요. 물론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한 것처럼요. 텍스트를 더 밑에, 뭐 제목 이렇게 지금은 텍스트가 더 위에 있는데 텍스트를 더 밑에 놓고 제목을 더 앞으로, 즉 위로 가져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텍스트를 클릭하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던 이 종이가 맨 뒤로 보내볼게요. 여기 이 회색 슬라이드보다도 더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맨 뒤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시선은 여기 위에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시선. 조금 크게 해볼게요. 아, 깜짝이야. 우리 시선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고, 이게 아까 지금 맨 앞에, 맨 위에 있었다가 맨 뒤로 가죠. 그럼 이렇게 겹쳤을 때 이런 순서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짠. 이렇게 제목이 위로 더 올라왔죠? 이렇게 우리는 원하는 대로 순서를 변경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순서 변경 옵션은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아이고, 마커서가 너무 커가지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 두 개에 있는 이런 메뉴들로 하실 수도 있고, 홈에 보면은 여기 정렬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정렬에 들어가서도 객체 순서,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딱 보면 이렇게 4개가 있죠. 맨 앞, 맨 뒤, 앞으로, 뒤로. 여기서 앞으로 가져오기는 종이를 한 장만 앞으로 가져오는 거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는 가장 앞으로, 즉 가장 위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은 물건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앞으로 뒤로를 해도 별로 문제 될 게 없는데, 조금 복잡한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 슬라이드에 물건을 예를 들어 30개 넣었습니다. 그러면 물건이 30개니까 종이도 30장일 거예요. 우리는 지금 텍스트 위에 있는 제목을 다시 텍스트 밑으로 보내고 싶어요. 텍스트가 종이 15, 제목이 종이 16에 있다면 앞으로 가져오기를 통해서 딱 한 장만 순서를 바꿔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렇게 30개가 있을 때 제목이 이렇게 텍스트보다 앞에 있다는 사실 뿐이지 사실 정확한 순서를 알 수가 없죠. 텍스트가 예를 들어 종이 7, 제목이 종이 16에 있다면 뒤로 보내기만으로 제목을 텍스트 뒤에 보내려면 뒤로 보내기를 9번이나 눌러야 될 거예요. 운이 나빠서 텍스트가 종이 1, 제목이 뭐 종이 28에 있다면 누르면서도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기서 맨 뒤로 보내기 그리고 맨 앞으로 보내기 이 2가지만 사용을 해서 정렬을 할 거랍니다. 맨 뒤로 보내기와 맨 앞으로 가져오기는 나머지 물건들의 순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한 번만에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변화를 주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 연습해 볼 거니까 지금은 일단 PPT에 물건을 올려놓을 때는 한 장에 하나의 물건밖에 올려놓을 수 없다. 그리고 종이들에는 순서가 존재한다. 라는 사실만 기억하셔도 훌륭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순서 바꾸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멋진 일들을 해나갈 거랍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뒤로 보내기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지금 이 슬라이드에 이거 2개 말고도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되는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순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뒤로 보내기. 아이고, 맨 뒤를 눌러버렸네. 얘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도대체 순서를 알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PPT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물건들, 올려놓을 수 있는 물건들의 종류가 뭔지 살펴볼 건데요. 이런 건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 다 넣을 수 있는 물건들의 종류거든요. 이 삽입에 있는 거. 삽입이 물건 올려놓기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거, 가장 자주 쓰이는 것들은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텍스트, 도형, 그리고 사진 또는 그림이에요. 텍스트는 이렇게 글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이시죠? 이 네모난 거.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 이 커다란 바구니 같은 거에 담겨져서 나옵니다. 무조건요. 그래서 도형이나 사진은 딱 보면 사이즈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배경색이 있는 경우에요. 근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보다 이렇게 보통 배경이 없이 쓰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크기가 한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겉보기보다 크기가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에 배경 색깔을 지정하지 않은 이상 얘가 어떤 부피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클릭해서 이렇게 나오는 꼭지점으로만 부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그 크기에서 이렇게 센치로 확인을 하시던가요. 그리고 도형에도 이렇게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텍스트는 웬만해서는 그냥 텍스트 상자에 넣으시기를 권합니다. 내가 도형 위에 텍스트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도형 따로 텍스트 따로 해가지고, 아이고 또 밑으로 내려가네요. 제일 앞으로 가져옵시다.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하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분리하는 버릇을 들이지 않으면 약간 나중에 좀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네모 같은 경우에는 좀 무슨 일인지 뭐가 불편한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뭐랄까 약간 뭐 이런 도형이나 이런 거 도형이나 조금 좀 복잡하게 생긴 다른 도형, 아니면은 좀 이유를 알 수 없는 뭐 다른 도형으로 가면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부피가 좀 정렬이 맞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좀 불편한, 지금도 이쪽이 너무 적잖아요. 이쪽에 비해서, 이 상자 끝쪽 이쪽에 비해서 이쪽. 그래서 여러모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따로 분리하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그런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네, 텍스트랑 도형 그리고 사진, 이 세 가지에서 가능한 작업들이 서로 달라요. 텍스트는 폰트라던가 뭐 밑줄이라던가 등등 텍스트에 어울리는 효과를 줄 수 있고, 도형은 도형 색깔, 패턴 채우기 등등 도형에 어울리는 효과를, 사진은 밝기, 채도 조절 등 그림에 어울리는 효과들이 가능하죠.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슬라이드에 딱 올려놓았을 때 당연히 이런 존재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쁘게 만들고 싶겠죠. 그렇게 이것들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우리는 서식을 변경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서식은 말하자면 스타일 기능 같은 거죠. 텍스트, 도형, 사진 등의 서식을 변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는 가장 먼저 서식을 변경하고 싶은 물건을 먼저 선택해줘야 돼요. 이게 저는 이거를 모를 줄 몰랐었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 내가 뭐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싶은지 컴퓨터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아무것도 지정 안 하고 그냥 뭐 여기서 뭐 해봐, 뭐 그라데이션 채워봐 라고 하면 지금 배경을 선택했네요. 뭐 아무것도 없이 배경 서식 보이시죠? 뭐 해봐 라고 하면은 도대체 뭐에 대해서 하라는 건지 얘가 모르니까 당연히 실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선 선택을 하시고, 서식을 변경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 이거는 첫 번째 방법은 작업 파일 개체가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메인 메뉴에 이렇게 빨갛게 나타난 도형 서식, 이거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빨간 메뉴는 그 개체가 선택되었을 때만 실행 가능한 메뉴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없다가 선택을 하면 뜨고, 없다가 선택을 하면 이렇게 뜨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액티브한 메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선택했는지 도형을 선택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져요. 도형 서식에 있는 이런 빨간 메뉴에 있는 것들 중에 몇 개는 이 홈에 있는 메뉴랑도 똑같거든요. 뭐 이런 채우기라던가 정렬이라던가 이런 거. 그래서 홈 메뉴에서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빨간 메뉴랑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도형 서식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 치고 이렇게 도형 서식 이쪽에 있거든요. 끝쪽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가능한 메뉴들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쓰는 그 스타일 서식들의 거의 대부분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사이드 창은 X 표시를 눌러서 창을 닫지 않는 이상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계속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지금 여기 도형 서식인 상태에서 이 옆에를 선택하면 그림 서식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도 도형 서식일 텐데, 이거는 그 옆에 텍스트 옵션을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텍스트가 뜹니다. 이거는 도형도 텍스트가 입력이 가능하니까 도형에서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 또는 텍스트 박스는 선택을 했을 때 그 배경, 이 전체적인 큰 틀을 움직이고 싶다 하면 도형 옵션, 그 안에 텍스트를 수정하고 싶다 하면은 텍스트 옵션,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상자도 상자잖아요. 기본적으로 박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형이라고 취급을 해주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오른쪽 사이드 메뉴를 띄워놓으시면 어떤 물건을 눌러도 그 물건에 가능한 다양한 서식 변경 옵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메인 메뉴를 볼 필요 없이 빠른 수정이 가능해서 저는 주로 대부분의 기능들은 이 사이드 메뉴에서 작업하는 편이에요. 물론 사이드 메뉴는 많이 쓰이는 서식 옵션만 보여줄 뿐이라서 여기에 없는 기능들을 찾고 싶다 하면은 여기 이런 메뉴에서 메인 메뉴에서 찾아줘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메뉴를 굳이 막 클릭해서 옮길 필요 없이 사이드바에서 보여주는 게 편해서 웬만하면 가급적 이렇게 한번 이걸 띄웠을 때 끄지 않고 계속 띄워놓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어떻게 슬라이드에 넣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삽입 메뉴에 가서 이걸 좀 줄여야겠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삽입 메뉴에 가서 텍스트 상자 이렇게 텍스트를 쓰세요. 그래서 이거는 끄는 대로 이렇게 드래그 하는 대로 텍스트 상자가 생성이 됩니다. 가로 길이는 유지가 되는데 세로 길이는 이제 엔터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에는 세로 텍스트 이걸 좀 잠시만 없앨게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는 크게 가로, 세로가 있는데요. 한글에서만 차이가 있고 영어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 텍스트 상자, 세로 텍스트 상자, 그리고 가로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 회전 버튼으로 이렇게 딱 돌려주시면 되는데 딱 돌렸을 때 자석처럼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딱 90도라는 거라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 회전에 0도, 90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콘이 크기 및 회전이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도형은 매우 기본적인 것들이 보통 많이 쓰여요. Shift를 누르고 삽입을 할 때 이렇게 도형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타원의 형태로 삽입이 가능한데 이거를 지금 Shift를 눌러볼게요. 가로, 세로가 비율이 일정한 이쁜 정원의 모양이 되죠. 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그런 정의 모양으로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형 중에서는 아이콘도 많이 써요. 이거는 이 다음 회차, 2회차에서 아마 아이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PPT에서 로드한 아이콘은 여기서 가져오는 건데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가져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진이 아니라 도형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 색깔도 이렇게 바꾸고 윤곽선도 바꾸고 이런 게 가능하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은 보통 우리가 온라인에서 저작권 없는 무료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삽입을 하고는 해요. 여기 그림에 보면 디바이스, 이 컴퓨터, 노트북에서 그림을 찾아오겠다라는 그런 뜻이고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 스톡이나 온라인 그림 스톡은 지금 이 PPT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미지 라이브러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쓸 수 있고 온라인 그림은 PPT에서 자체적으로 온라인 사이트에 연결을 해줘서 거기서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톡 이미지도 뭐 딱히 나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제가 찾아온 커피 그림이 있네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서 그냥 필요할 때 그냥 어떤 거든 그냥 그림이 필요하다 할 때 뭐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런 거 괜찮네요. 뭐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요. 이런 그림을 삽입을 할 때 뭐 좀 알아두면 좋을 점 이런 것도 아마 3회차 디자인 때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PPT 환경 설정을 하고 설치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딱 틀었을 때 어떤 메뉴가 있고 PPT란 슬라이드란 도화지 위에 물건을 올리는 거다. 그 가운데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그 물건들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물건을 수정하는 건 서식이라고 하고
그 서식은 크게 이 메뉴 그리고 사이드 메뉴를 통해서 서식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PPT를 사용을 할 준비는 다 되신 겁니다. 여기까지만 1회차 내용을 들으셔도 좋고요. 이 이후로는 다음 영상에서는 1회차의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PPT를 사용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을 뭐 단축키나 좀 더 자세하게 텍스트 도형 그림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PPT를 키자마자 해야 될 일들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짜잘짜잘한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